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엠폴리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9위 무무패 패무입니다. 박스 안에서의 수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을 헌납하고 14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칼리아리의 결정력이 좋지 못했던 것이 다행입니다. 밀란이 지난 경기에서 공격 전력은 보존한 상황이라서 밀란의 맹공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GK의 퍼포먼스에 기대고 있는 수비가 이를 잘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승승무승승입니다. 수비진의 뎁스가 좀 아쉽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생기는 간격 유지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루, 풀리식, 레앙을 지난 경기에서 모두 아낀 상황입니다. 밀란이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하는 성과는 엠폴리의 박스 수비를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지난 코파 이탈리아에서 공격 전력을 아낀 것을 크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엠폴리의 수비가 올 시즌에도 높은 실점률과 기대 득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란이 보이고 있는 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은 밀란의 화력 앞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이 우세한 경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2 승무패입니다. 토리노의 자파타 기복으로 인해서 토리노가 다득점과 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인테르전 0대3을 제외하면 8경기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수비력이 있는 상황이고 나폴리의 문제인 측면에서의 턴오버는 측면 전개와 컷백 플러스 크로스로 무장한 토리노가 노려볼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토리노가 아주 밀리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1부 8위 승승패패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오시멘과 폴리타노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나폴리의 올 시즌 경기력이 영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측면으로 공이 가면 이를 빠르게 돌파하는 면모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공을 빼앗기고 턴오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후위의 기동력과 제수스의 커버 범위 문제가 있는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역습 위기 하나하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높아진 실점률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토리노의 득점력 기복으로 인해서 토리노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측면을 경유하는 플레이는 나폴리의 잦은 측면 턴오버를 생각하면 나름의 효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홈에서 보여주는 토리노의 압도적인 수비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 2.5 양상이 될 가능성은 제법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이탈리아 1부 15위 무패무무승입니다. 볼로냐를 상대로 3대0이라는 스코어는 좀 놀라운 모습이었지만 알고 보면 홈에서의 승점 정립 페이스가 나쁘지는 않았던 팀입니다. 약점인 득점력도 홈에서는 최근 꽤 멀티 득점 기록을 높이면서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고 9월 말에 피오렌티나에게 패한 이후로는 홈에서의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치오를 상대로는 최근 후반과 중원에서 사람을 많이 두는 방식으로 꽤 잘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9위 무패패 승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라치오의 화력과 중앙에서의 유려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잘 투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안 풀리면 공을 몰고 갈 수 있는 알베르토와 노쇠했다지만 한 방이 있는 임모빌레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치오의 전망이 썩 밝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우디네세가 홈에서의 승점 정립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라치오가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우디네세를 상대하는 것을 꽤 어려워하는 면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라치오의 중원 에이스와 공격에서의 상징격인 선수도 없다는 점에도 주목할 것입니다. 무승부의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브리스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6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세트피스를 이용하는 시기든 역습으로 나아가든 웨스트햄이 상대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가짓수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박싱데이 일정 때문에 UEL도 병행해야 하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로테이션이 필수라는 것이고 브리스톨이 은근히 리그에서 잘 버티는 앞방 라인을 구축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유일한 브리스톨 상대 승리도 1대0으로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브리스톨 잉글랜드 2부 11위 승승승무패입니다. 밀월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은 화력과 수비의 조화가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인을 올리는 팀들을 상대로는 기동력으로 재미를 보는 면모가 있기는 했는데 웨스트햄의 강인한 수비와 피지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로테이션이 돌아갈 웨스트햄이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승리에는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일단 박스를 타격하는 세트피스라는 옵션도 꽤 쓸모가 있을 것이고
애초에 브리스톨의 공격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단함도 갖추고 있는 유형입니다. 언더 2.5 정도를 부주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시티와 허더즈필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잉글랜드 1부 3위 무승승승승입니다. 아주 차이가 큰 전력을 만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아주 세게 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브라이너의 복귀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슬슬 경기 감각 예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올 시즌 데브라이너의 공백으로 인해서 측면에 다소 기대야 했던 맨시티의 상황을 생각하면 기존 에이스의 복귀는 확실히 힘이 될 것입니다. 허더즈필드 잉글랜드 2부 21위 무패승패패입니다. 레스터를 상대로 대패를 기록 중입니다. 문제는 레스터의 감독이 맨시티 코치 출신이라서 사실상 허더즈필드가 맨시티식 축구에는 약점을 보인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로테이션을 세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전력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애초에 엔트리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크게 힘을 들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홈에서는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고 데브라이너의 복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로테이션을 대거 돌린다고 해도 데브라이너가 있다고 가정하면 중앙에서의 찬스메이킹은 확실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버 4.5 양상 속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